제 이름은 박진수, 올해 75입니다. 서울대학병원 7층 특실병실, 이곳이 제가 지난 2년을 보낸 곳입니다. 말기 췌장암 사기. 의사들은 처음에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기적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살아남은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었다는 걸요.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낡은 수첩 한 권. 겉표지는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품고 다닌 흔적이었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간병일지 2004년 3월 15일부터 큰아들 민호의 필체였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둘째 준호의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지연이의 글씨도 보였습니다. 새 아이가 돌아가며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제 몰래 2004년 3월 15일 장남 민호. 오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췌장암 말기. 6개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와 지연이를 불렀다. 우리는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결정했다. 아버지는 절대 포기할 분이 아니시다. 알면 오히려 빨리 가실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기로 했다. 초기암이라고, 곧 나으실 거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제가 암 선고를 받던 그날, 아이들은 저를 속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20년 동안이나? 손이 떨려서 다음 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고 펼쳐진 페이지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민호 형이 회사를 그만뒀다. 아버지 몰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저는 황급히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2004년 4월 3일 차남준호. 형이 오늘 사직서를 냈다. 삼성전자 과장 자리. 10년을 다녔던 곳이다. 형은 거기서 임원까지 갈 사람이었다. 다들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 간병 때문에 그만뒀다. 낮에는 내가 병원에 있지만 밤에는 형이 와야 한다고 했다. 회사 다니면서는 불가능하다고. 나는 형을 말렸다. 내가 밤에도 올 수 있다고. 하지만 형은 웃으며 말했다. 준호야, 넌 가정이 있잖아. 수진이랑 아이들 생각해. 형은 결혼도 안 했는데. 수첩을 쥔 제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삼성을? 저는 기억했습니다. 20년 전 민호가 말했던 거짓말을. 아버지,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이제 더 자유로운 부서로 옮겨서 시간이 많아졌어요. 자주 올게요. 저는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아버지로서 제일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승진이 아니라 사직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4년 5월 20일 막내딸 지연. 오늘 오빠들한테 말했다. 나도 일 그만두고 아버지 낙 간병을 할게요. 준호 오빠는 밤에만 오시고 민호 오빠는 쉬세요. 근데 오빠들이 화를 냈다. 특히 민호 오빠가. 지연아, 너는 결혼 준비해야지. 재호 씨 기다리고 있잖아. 나는 울면서 말했다. 결혼은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오빠들이 나를 안아줬다. 우리 셋이 병원 계단에서 한참을 울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도요? 내 막내딸도 저 때문에? 저는 또 기억났습니다. 지연이가 했던 말. 아빠, 저 회사에서 재택 근무 허락받았어요. 요즘 IT 회사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낮에도 병원에 자주 올 수 있어요. 저는 딸이 똑똑하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아버지를 챙기는 효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2004년 6월 10일 장남 민호. 오늘 아버지가 물으셨다. 민호야, 너 요즘 돈은 어떻게 버니? 회사 관두고. 나는 식은땀이 났다. 어떻게 아신 거지?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빠가 바보냐? 내가 매일 병원에 오는데 회사를 다니겠니? 나는 당황해서 말했다. 아, 저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다행히 믿으시는 것 같다. 하지만 사실 나는 편의점 알바를 한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버지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수첩을 읽던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의점 알바? 내 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이었던 내 아들이? 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혼자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호는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밤에는 제 곁을 지키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겁니까? 20년 동안요? 2004년 7월 8일 차남준호. 오늘 수진이랑 크게 싸웠다.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나는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수진이 말이 맞다. 나는 한 달에 20번을 병원에 간다. 주말도 없다. 아이들 학교 행사도 못 간다. 수진이한테 미안하다. 아이들한테도. 하지만 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수진이가 마지막에 말했다. 이러다 우리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준호가 이혼 위기까지 갔다고요? 저 때문에?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준호는 항상 웃으며 병실에 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이야기를 밝게 해줬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2004년 8월 15일 막내딸 지연. 오늘 재호 오빠한테 말했다. 미안하지만 결혼을 미뤄달라고. 아버지가 완쾌하실 때까지만. 재호 오빠는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오빠 부모님은 다르셨다.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말씀하셨다. 지연 씨 아버지가 언제 완쾌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재호도 나이가 있어요. 결혼 미루면 애 낳기도 힘들어져요. 나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재호 오빠가 문자를 보냈다. 지연아, 우리 잠깐 쉬자. 내 아버지 건강 회복하면 그때 다시 만나자. 나는 답장하지 못했다.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다. 수첩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제 눈물인지 아니면 옛날에 아이들이 흘린 눈물이 배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파혼당했다고요? 저는 기억했습니다. 20년 전 지연이가 했던 말. 아빠, 저희 결혼 1년 정도 미루기로 했어요. 제 커리어도 좀 쌓고 재호 오빠도 승진 준비하고 있어서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때 딸이 현명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파혼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2005년 2월 3일 장남 민호. 아버지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다. 보험이 안 되는 항암제를 쓰시기 때문이다. 의사 선생님은 이 약만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번 돈으로 부족하면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미 2곳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더 받으면 된다. 준호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준호도 자기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안다.
지연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지연이는 자기가 번 돈을 다 병원비에 쓰고 있다. 나는 형으로서, 아들로서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민호가 대출까지 받았다고요? 제 병원비 때문에? 2006년 9월 12일 차남준호. 오늘 수진이가 집을 나갔다. 아이들을 데리고.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준호 씨, 당신은 좋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나쁜 남편이고 나쁜 아버지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이 말이 맞으니까. 나는 일주일에 닷새를 병원에서 보낸다. 아이들 얼굴은 자면서밖에 못 본다. 수진이는 혼자 육아하고 혼자 집안일하고 외롭게 산다.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준비가 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이혼까지 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호는 지금도 수진이와 잘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7년 1월 28일 차남준호. 기적이 일어났다. 수진이가 돌아왔다. 아이들과 함께.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다. 당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살아요. 대신 약속해요. 일주일의 하루는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가져요. 나는 수진이를 꼭 안아줬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수진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 같은 남편을 받아준 것도, 아버지를 이해해주는 것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제 며느리입니다. 그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08년 5월 5일 막내딸 지연. 어린이날인데 나는 어린이가 아니다. 32살이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오늘 엄마 무덤에 갔다.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아빠가 나 없으면 안 돼. 바람이 불었다.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지연아, 너도 행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아빠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오빠들도 희생하는데 나만 행복할 수는 없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연이가 결혼을 포기했다고요? 평생을? 2010년 3월 15일 장남 민호. 오늘로 아버지 투병 6년째다. 의사들이 준 시간은 6개월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다. 우리의 기도가 통한 것 같다. 아버지는 요즘 많이 좋아지셨다. 걸으실 수도 있고 식사도 잘하신다.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민호야, 아빠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구나. 너희들 덕분이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100살까지 사세요. 아버지는 웃으셨다. 나는 진심이었다. 아버지가 100살까지 사신다면 나는 100살까지 아버지를 모실 것이다. 저는 흐느꼈습니다. 민호야, 준호야, 지연아. 내가 뭘 한 거니? 너희들 인생을 다 빼앗은 거니? 저는 수첩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2012년 7월 19일 장남 민호. 오늘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대출 연체됐다고. 이번 달 편의점 급여가 늦게 나와서 갚지 못했다. 담당자가 말했다. 고객님, 이미 세 군데 은행에서 총 8천만 원 대출 받으셨는데 상환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는 대답했다. 있습니다. 천천히 갚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실 상환 계획 같은 건 없다. 지금은 아버지를 살리는 게 먼저다. 빚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
아버지만 살아계시면 8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호가 8천만 원 빚을 졌다고요? 저 때문에? 저는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일 리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성실하고 똑똑한 아들이 빚쟁이가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11월 3일 차남준호. 오늘 회사에서 잘렸다. 구조조정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 팀장이 미안하다고 했다. 준호 씨, 실력은 좋은데 출근율이 너무 낮아요. 병가도 한계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말이 없었다. 최근 2년간 나는 한 달에 열흘을 병간했다. 아버지 병원 스케줄 때문이었다. 항암 치료 날엔 꼭 옆에 있어야 했다. 회사로선 당연한 결정이다. 집에 가서 수진이한테 말했다. 여보, 나 회사 잘렸어.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알았어요. 당신이 다른 일 찾는 동안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할게요. 나는 수진이한테 미안했다. 준호까지 회사에서 잘렸다고요? 저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준호는 중견기업 격리부장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작은 회계사무소 차렸어요. 제가 사장이에요. 저는 아들이 자수성가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창업이 아니라 해고였습니다. 2013년 4월 27일 막내딸 지연. 오늘 37번째 생일이다. 친구 미경이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지연아, 이번 남자는 진짜 괜찮아. 의사고 성격도 좋아. 나이는 40인데 초혼이야. 한 번만 만나봐. 나는 거절했다. 미경이가 화를 냈다. 야,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버지 때문에 평생 혼자 살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경이가 맞는 말을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 아버지가 나를 키우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돌볼 차례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37이면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특히 여자에게는. 그런데 지연이는 저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10일 장남 민호. 오늘 옛날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었다. 처음엔 안 갈 생각이었다. 부끄러웠다. 다들 성공한 사람들인데 나만 편의점 알바니까.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연락해서 결국 갔다. 모두들 잘 살고 있었다. 누구는 대기업 임원, 누구는 개업해서 돈 잘 번다고 나한테 물었다. 민호야, 너는 뭐해? 나는 거짓말했다. 나는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유롭게 일하고 있어.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와, 좋겠다. 우리는 회사에 묶여 사는데. 나는 웃었다.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호가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요. 부끄러워서. 저 때문에. 2015년 2월 14일 차남준호. 밸런타인데이다. 수진이가 초콜릿을 줬다. 여보, 우리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요. 나는 미안하다고 했다. 여보, 오늘 아버지 항암 치료 날이야. 병원에 가봐야 해. 수진이 얼굴이 굳었다. 항암 치료는 형님이 모시면 안 돼요? 나는 대답했다. 형은 낮에 일해야 해. 내가 가야지.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결혼한 지 15년인데 밸런타인데이 같이 보낸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알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물으셨다. 준호야, 오늘 밸런타인데이 아니냐? 수진이랑 있지 그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저희는 어제 미리 데이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내와의 기념일도 포기하며 저를 돌봤다고요. 2016년 6월 5일 막내딸 지연. 오늘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지연 씨, 요즘 피곤해 보여요.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병실로 온다. 오전 내내 아버지를 돌본다. 점심 먹이고 산책시키고 검사 있으면 같이 간다. 오후 5시에 민호 오빠가 오면 나는 집에 간다. 집에서 온라인 데이터 입력 알바를 한다. 밤 12시까지. 그리고 자고 다음날 아침 6시에 또 일어난다. 10년째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지쳤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이가 10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저를 돌봤다고요? 2017년 9월 20일 장남 민호. 오늘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다. 대출금 1억 2천만 원 전액 상환하라고.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된다고. 나는 은행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1억 2천만 원. 어떻게 갚지? 편의점 알바로는 평생 가도 못 갚는다. 그날 밤 결심했다. 집을 팔자. 엄마가 남기신 강남 아파트. 시세가 4억 정도 된다. 팔면 빚 갚고도 남는다. 준호와 지연이한테 말했다. 둘 다 반대했다. 형, 그 집은 엄마 유산이야. 우리 셋이 나눠 가져야 해. 나는 말했다. 집은 다시 살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어. 결국 둘 다 동의했다. 우리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민호가 집까지 팔았다고요? 엄마가 남긴 유산을? 제 아내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강남 아파트를 아이들에게 남겼죠. 그게 아이들에게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걸 팔았다고요? 저 때문에? 2018년 3월 15일 차남준호. 오늘로 아버지 투병 14년째다. 의사들의 예상을 13년 넘게 사신 거다. 정말 기적이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오늘 큰아이가 말했다. 아빠,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셔?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소리야? 아이가 대답했다. 친구들은 할아버지랑 놀러도 가고 선물도 받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병원에만 계시잖아. 그리고 아빠는 맨날 할아버지 만나러만 가고 우리랑은 안 놀아주고. 나는 아이를 혼냈다.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이가 울면서 말했다. 싫어. 할아버지 싫어.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내 아이가 아버지를 싫어한다. 이게 맞는 건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주가 저를 싫어한다고요? 제가 할아버지인데? 2019년 5월 8일 막내딸 지연. 어버이날이다. 오늘 아버지한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지연아, 넌 참 착한 딸이야. 매일 아빠 챙겨주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아빠. 하지만 병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다. 43살. 눈가에 주름이 가득하다. 흰머리도 보인다. 나는 늙었다.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냥 늙어가고 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뭘 하고 사는 걸까? 이게 내 인생인가? 하지만 다시 병실로 돌아와서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의문이 사라졌다. 아버지가 웃고 계신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20년 1월 1일 장남 민호. 새해 첫날이다. 나는 49이 됐다. 내년이면 50이다. 돌아보니
20대부터 지금까지 한 게 없다. 결혼도 안 했다. 돈도 없다. 집도 없다. 친구도 없다. 경력도 없다. 나한테 남은 건 빚뿐이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16년 동안 우리가 지켜낸 목숨이다.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민호야, 너도 이제 장가 가야지. 아빠가 며느리 얼굴 보고 싶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요즘 40대 후반 결혼 많아요. 저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아버지는 기뻐하셨다. 나는 거짓말쟁이다. 민호야, 내가 내 인생을 다 망쳤구나. 2021년 7월 10일 차남준호. 오늘 수진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나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17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아니에요. 아버님의 아들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이 말이 맞으니까. 나는 결혼한 17년 동안 남편 역할을 거의 못했다. 아버지만 생각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혼 서류 만들어놨어요. 여기 사인하세요.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결국 사인하지 못했다. 수진아, 일주일만 시간을 줘. 수진이는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가 정말로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요? 2022년 11월 30일 막내딸 지연. 오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지연 씨, 우울증이에요. 약 드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알고 있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하면 버틸 수 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다. 스트레스 원인이 뭔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스트레스가 아니니까. 아버지는 내 전부니까. 약을 받아서 집에 왔다. 우울증 약. 나는 이런 사람이 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우울증까지 걸렸다고요? 2023년 6월 15일 장남 민호. 오늘 편의점 사장님한테 들었다. 나보고 언제까지 알바할 거냐고. 민호 씨, 나이도 50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일 찾아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자유로워서.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집에 오는 길에 거울을 봤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 머리는 반백이고 얼굴은 주름투성이다. 허리도 굽었다. 나는 늙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신다. 19년째. 우리가 만든 기적이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읽을 수는 있었지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민호는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준호는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지연이는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전부 저 때문에.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가 지저귀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끝까지. 전부 다. 2023년 10월 8일 차남준호. 오늘 수진이랑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다. 부부 상담. 마지막 시도다. 상담사가 물었다. 준호 씨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가족입니다.
상담사가 다시 물었다. 어떤 가족이요? 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부모님이요. 특히 아버지.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진이를 봤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저랑 아이들은 가족이 아닌가 봐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상담이 끝나고 수진이가 말했다. 한 달 더 시간 드릴게요. 그때까지 선택하세요. 아버님이냐, 저희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준호가 아직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니.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숨겼습니다.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50살 아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다. 제가 죽 사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전복죽이요. 준호가 가방에서 죽 용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 이혼 위기. 아이들이 할아버지 싫어한다. 수첩 속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호야, 수진이는 잘 있니? 준호가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네, 잘 있어요. 아이들은? 애들도 잘 있어요. 요즘 학교 성적도 좋고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너 수진이랑 사이가 어떠니? 준호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저희 잘 지내요, 아버지.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또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상담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네. 왜요? 그냥 미안하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뭐가 미안하세요? 모든 게 미안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 며느리를 힘들게 한 것, 손주들에게서 할아버지를 빼앗은 것. 준호야, 너는 후회 안 하니? 뭐려? 아빠를 이렇게 오래 돌본 거 후회 안 하니? 준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아버지, 왜 오늘 이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그냥 너희들이 고마워서.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하죠. 아버지 덕분에 효자 된 것 같아요. 효자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효자? 아니, 준호는 피해자였습니다. 저 때문에 인생을 망친 피해자. 준호가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또 혼자 남았습니다. 밤 8시쯤 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지연이요. 막내딸이었습니다.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48살 딸. 한때는 예쁜 아가씨였는데 이제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빠, 약 드셨어요? 먹었다. 혈압은 쟀어요? 쟀어. 지연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오늘 민호 오빠가 왔다 갔죠? 준호 오빠도요? 그래. 오빤들 얼굴 좀 어때요? 요즘 둘 다 피곤해 보이던데.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파혼, 결혼 포기, 우울증, 평생 독신. 지연아, 너는 결혼 안 하니?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또 그 얘기세요? 저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48이면 늦지 않았어. 요즘 늦게 결혼하는 사람 많아. 저는 괜찮아요, 아빠. 혼자 사는 거 편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첩에 썼잖아요. 나는 지쳤다. 이게 내 인생인가.
지연아, 아빠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거 아니니? 지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빠가 아파서 너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지연이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아빠 곁에 있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첩에 다 써 있었으니까. 재호 오빠의 파혼, 37살 생일의 고백, 미경이의 질책. 지연아, 미안하다. 왜요, 아빠? 내 인생을 아빠가 망쳤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가 제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아빠가 제 인생이에요. 아빠 덕분에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딸은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행복하니?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오늘 오빠들한테도 똑같이 물어보셨죠? 민호 오빠한테도, 준호 오빠한테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빠가 살아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가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가 너무 슬퍼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 지연이가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밤 11시.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장남 민호. 오늘로 아버지 투병 20년째다. 의사들이 준 시간의 40배를 사셨다. 우리가 만든 기적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쳤다. 준호도 지쳤다. 지연이도 지쳤다. 우리 모두 한계에 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이게 우리 세 남매가 20년 전에 한 약속이니까.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킬 것이다. 설령 우리 인생이 다 망가져도.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제 아이들은 20년 동안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민호는 경력을, 돈을, 결혼을, 집을 포기했습니다. 준호는 가정을, 아내를, 아이들과의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지연이는 사랑을, 결혼을,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제 목숨 하나 살리려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 탔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7층 병실 창문. 밖은 어두웠습니다. 아래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 안전 규정상 병실 창문은 열리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으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 거야? 왜? 주먹으로 창문을, 벽을, 침대를 쳤습니다. 죽어야 했어. 20년 전에 죽었어야 했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 거야, 내가.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진정제 놓겠습니다. 싫어. 싫다고. 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사를 맞았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아이들이 자유로워질 텐데.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또다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 준호, 지연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새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연락하셔서 아버지가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저는 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준호, 지연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망친 세 개의 인생이었습니다. 애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새 아이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 20년의 비밀이 담긴 수첩. 이게 뭐예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20년 동안 쓴 일기장이다. 새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 읽었다. 저는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그냥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가 뭘 했는지 다 알았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호, 너 삼성 그만뒀지. 집도 팔았지. 20년 동안 편의점 알바했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너 회사에서 잘렸지. 수진이랑 이혼 직전까지 갔지.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너 재호한테 차였지. 결혼 포기했지. 우울증 걸렸지. 지연이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너희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진 거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아버지가 포기할까봐 무서웠어요. 뭐?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됐어요. 포기하시면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했어요. 다 괜찮다고, 우리 잘 살고 있다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죄책감 느끼시면 빨리 가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우리가 희생하는 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후회 안 해요. 진짜로. 아빠가 살아계셔서 행복해요. 저는 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 인생을 버린 아이들. 미안하다.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새 아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며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다행이다. 제가 이제 일찍 퇴근하고 주말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니까 수진이가 정말 행복해해요. 그게 맞는 거야. 가정이 우선이지. 준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제 인생 돌려주셔서. 아빠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덕분에 저는 효자가 됐어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배웠어요. 넉 달 후, 지연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강민수, 52살, 초혼. 아버지, 소개합니다. 제 남자친구 민수 씨예요.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강민수입니다. 반갑네. 앉게.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지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그래, 우리 딸 괜찮지? 네,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에요. 지연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지연이한테 물었습니다. 마음에 드니? 네, 아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럼 잘 됐네. 아빠가 사위 하나 생기겠구나.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근데 결혼하면 저 멀리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민수 씨가 지방 발령 받을 수도 있대요. 상관없어. 가라. 하지만 아빠는 괜찮아. 민호랑 준호가 있잖아. 그리고 너도 내 행복 찾아야지. 지연이가 울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이틀날 민호가 병실에 왔을 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요즘 새 일 알아보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쉽지는 않지만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늦지 않았다. 쉬는 아직 젊어. 아빠가 인맥 좀 써볼게.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다. 이건 아빠가 해야 할 일이야.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으니까.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민호야, 빚은 얼마나 남았니?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숨기지 마라. 이제는 다 말해. 5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조금씩 갚고 있어요. 알았다. 아빠가 보험금이랑 퇴직금 좀 남겨놨어. 그걸로 빚 갚자. 안 돼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 돈이잖아요. 내 돈은 내 자식 돈이다. 빚쟁이로 살게 할 수는 없어. 민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51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흘 후 준호가 왔을 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진이랑 애들도 같이 왔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빨리 들어오라고 해. 준호가 나가더니 수진이와 손주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진이는 제 며느리입니다. 20년 동안 남편을 빼앗기고도 참아준 여자.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네. 20년 동안 준호를 빼앗아서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가 다 알고 있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고맙다. 준호를 떠나지 않아줘서, 우리 아들을 버리지 않아줘서.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저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준호 씨한테 나쁘게 굴었어요. 아니다. 너는 당연한 걸 요구했을 뿐이야. 남편이 집에 있기를, 아이들 아빠가 곁에 있기를. 당연한 거야.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이제부터는 수진이랑 아이들한테 더 잘해줘. 아빠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아버지, 아빠 말 들어. 아빠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니? 하지만 수진이는 내 평생 반려자야. 우선순위를 받고. 준호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수진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빠가 우리랑 더 놀아줘요?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앞으로 매일 너희랑 놀 거야. 손주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일주일 후 지연이가 왔을 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뭔데요, 아빠? 소개팅 한번 나가봐라. 네. 지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늦지 않았어. 48이면 아직 젊어. 요즘 50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 아빠,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넌 평생 혼자 살 사람이 아니야.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25년 전 내 졸업식 때 사진이야. 사진 속 지연이는 23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넌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 아빠, 근데 지금 너는 어때? 웃을 때도 억지로 웃고 항상 피곤해 보여. 우울증 약 먹고 있잖아. 지연이가 울먹였습니다. 그건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내 인생을 빼앗은 거야.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이제 아빠가 돌려줘야 해. 내 인생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아빠 말 들어. 소개팅 나가봐. 좋은 사람 만나봐. 그리고 사랑해봐. 하지만 아빠는 괜찮아. 민호랑 준호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지연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한번 나가볼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박진수 환자분,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집에서 요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기적이에요. 말기암 환자가 20년을 사신 것도 기적인데 최근 들어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운전했고 준호와 지연이가 함께 왔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민호가 엄마 유산으로 받았던 강남 아파트를 팔고 산 작은 빌라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좀 작아요. 죄송해요. 민호가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만하면 충분해. 아빠 혼자 살기엔 이게 딱 좋아.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살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 내 집 구해서 독립해라. 하지만 민호야, 너 이제 쉰이야. 언제까지 아빠랑 살 거니? 아버지. 저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말 들어. 독립해. 그리고 결혼도 준비해봐. 이 나이에 결혼은 늦지 않았어. 아빠 친구 김 사장 딸이 있는데 45이래. 이혼했고 애 하나 있대. 한번 만나볼래?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아빠가 사위 보고 손주 보고 싶어서 그래. 늦기 전에. 민호가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한번 만나볼게요. 2달 후, 민호가 정말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김 사장 딸, 이름은 혜진이었습니다. 첫 만남 후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혜진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아버지, 제가 이 나이에 결혼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사랑의 나이가 어딨니? 민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맙긴. 아빠가 더 고마워. 넌 아빠 때문에 20년을 희생했잖아. 아니에요, 아버지. 후회 안 해요. 진짜로.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민호가 행복해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준호네 가족이 주말에 놀러 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그리고 손주 둘. 수진이가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왔어요. 고맙다, 수진아.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손주들이 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와, 대단한데? 할아버지가 용돈 줘야겠네. 할아버지, 저는 미술대회에서 상 탔어요. 정말? 우리 손주 재능 있구나.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 좋아해요. 전에는 할아버지 얼굴도 잘 못 봤는데. 그래, 아빠도 좋아. 식사 후 준호와 둘이 산책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수진이랑 정말 좋아요. 마치 신혼처럼.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한다,
지연아. 6달 후 민호가 결혼했습니다. 49살 신랑과 45살 신부.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호가 혜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합니다. 혜진도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민호 씨 잘 보살피겠습니다. 고맙네. 우리 아들 부탁하네. 혜진의 딸 10살 여자아이가 민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민호는 울먹이며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드디어 가정을 꾸렸구나. 50살에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구나. 8달 후 지연이도 결혼했습니다. 48살 신부와 52살 신랑. 민수는 좋은 사위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연 씨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탁하네. 지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말했습니다. 아빠, 제 20년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 딸아. 예쁘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용기 주셔서.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야. 지연이와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한다, 지연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1년 후, 저는 병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1달 정도 남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아이가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호는 아내 혜진과 함께 왔습니다. 준호는 수진이와 손주들과 함께 왔습니다. 지연이는 남편 민수와 함께 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니까. 아버지, 저는 새 아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애들아, 아빠 말 들어봐. 네, 아버지. 아빠는 행복했어. 20년 더 산 것도, 너희 결혼하는 거 본 것도.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리고 고마웠어. 너희가 아빠를 포기하지 않아서. 새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빠는 갈 때가 된 것 같아. 아버지, 괜찮아. 아빠는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너희도 이제 행복하잖아. 저는 새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민호야, 넌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빠 되라. 네, 아버지. 준호야, 넌 수진이랑 아이들 더 사랑해줘. 네. 지연아, 넌 민수 씨랑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빠. 그리고 세 사람 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가족이니까. 네, 아버지. 새 아이가 함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새 아이가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혼자 왔을 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뭐니? 사실 저 20년 동안 힘들 때가 많았어요. 알아.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버지, 지금은 후회 안 해요. 진짜로. 고맙다, 민호야. 아버지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배웠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에 저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넌 정말 좋은 아들이야.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셨어요. 민호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호야, 혜진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이틀 후, 준호가 왔을 때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저 수진이랑 이혼하려고 서류까지 준비했었어요. 알고 있어. 근데 끝내 사인 못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준호야. 근데 이제는 달라요. 수진이가 제 버팀목이에요. 아이들도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행이다. 아버지, 제가 진짜 행복해요. 지금 그걸 듣고 아빠도 행복하다. 준호가 제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빠도 사랑한다. 사흘 후, 지연이가 왔을 때는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저 임신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아직 초기인데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저 엄마 될 거예요. 48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소개팅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난 민수 씨고 결혼했고 이제 아기까지 생겼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배에 갖다 댔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전부 다.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야. 아빠, 20년 동안 저는 아빠 딸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지연이가 울먹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돼요. 아빠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가요. 잘 될 거야. 넌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아빠, 이 아기 낳으면 아빠 이름 붙여줄게요. 남자아이면 진수, 여자아이면 진이. 가슴이 벅찼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아빠 사랑해요. 정말 많이. 아빠도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날 밤, 세 아이가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민호, 준호, 지연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였습니다. 혜진과 그녀의 딸, 수진이와 손주들, 민수, 병실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다들 모였구나. 네, 아버지. 고맙다. 아빠 곁에 와줘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저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20년 동안 아빠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너희 인생을 희생해서 미안하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이제 너희가 행복한 걸 보니까 아빠는 마음이 편하다. 새 아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한다, 민호야, 준호야, 지연아. 저희도 사랑해요,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약속해라. 약속할게요, 아버지. 그리고 아빠를 용서해다오, 너희 인생을 힘들게 해서. 아버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저희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네. 20년이요. 의사들은 6개월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20년을 사셨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20년 덕분에 저희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 20년이 있었기에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새 아이. 하지만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는 행복했어, 너희와 함께해서. 저희도요, 아버지. 이제 아빠는 엄마한테 갈 시간인 것 같구나.
아버지, 엄마한테 전해줄 말 있니?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저희 잘 크고 있다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한다고, 그리고 아빠 잘 보살펴드렸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다 전할게. 눈이 감겼습니다. 애들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아버지. 서로 원망하지 마라. 20년은 너희의 희생이 아니라 너희의 사랑이었어. 아버지, 그걸 기억해다오. 네, 아버지. 기억할게요. 사랑한다, 내 아들들, 내 딸. 저희도 사랑해요, 아버지. 그것이 제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받았던 박진수. 하지만 저는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새 아이의 사랑 덕분에.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민호의 친구들, 준호의 회사 동료들, 지연이의 친구들, 그리고 병원 의료진들, 모두가 박진수를 기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자녀분들도 대단하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오셨어요. 세 분이 돌아가면서요. 민호가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도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지연이도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사랑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세 남매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공원에 모였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후회하지 말자. 응. 준호와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20년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다 바쳤으니까.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20년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맞아. 나는 아버지 덕분에 수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덕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민호가 웃었습니다. 우리 참 대단하다. 20년을 버텼잖아.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세 남매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형, 앞으로 우리 자주 보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이자.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출산하면 오빠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줄 거야.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이모부, 삼촌 아니냐. 세 남매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오랫동안 1년 후 민호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중소기업 부장 자리였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경험을 인정받았습니다. 혜진과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의붓딸은 민호를 진짜 아빠처럼 따랐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와, 정말? 우리 딸 최고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52살에 얻은 가정.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수진이와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한 적이 없었지만 마음으로 재혼한 거였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 잘할게. 당신이 최우선이야. 고마워요, 여보. 아이들도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매일 집에 와요. 그러게. 아빠가 변했네. 준호는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며 배운 헌신을 이제는 가족에게 쏟았습니다. 지연이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박진희. 아버지의 이름을 땄습니다. 민수 씨,
우리 딸 정말 예쁘지 않아요? 당연하지. 당신 닮아서. 지연이는 행복했습니다. 49살에 얻은 딸. 늦었지만 기적이었습니다. 진이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지연이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너도 크면 이야기해 줄게. 2년 후, 세 남매는 아버지 기일에 모였습니다. 묘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회사도 잘 다니고 가정도 화목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수진이랑 아이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웃으면서 살아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이가 벌써 2돌이에요. 아버지 닮아서 정말 착해요. 세 남매가 함께 절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사랑, 저희도 우리 가족들에게 물려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너희가 행복하니 아빠도 행복하다. 세 남매는 웃으며 묘지를 떠났습니다. 손을 잡고 그날 밤 민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2026년 3월 15일. 아버지 3주기. 아버지, 오늘도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며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시간도, 기회도.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을, 가족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아버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 2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행복한 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와 세 자녀의 20년 사랑의 기록입니다. 희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선물이었습니다. 헌신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꿈을 버려야 하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세 남매는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그 선택은 그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희생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었으니까요.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부모님께 오늘 전화 한 통 하셨나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나요? 가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늦기 전에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박진수 아버지와 세 자녀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족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사랑합시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